저는 공인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동료 의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술실과 재활센터에서 도합 41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며 때로는 재활에 실패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대로 근력이 돌아왔을 때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기술 기업쇼들, AI 기반 피트니스 스타트업, 그리고 수명 연장을 다루는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짜인 각본처럼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저항 운동이나 파워 트레이닝은 필요 없고 그저 걸음 수만 채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체 해부학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기업들이 결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소실되어버린 근육을 단순한 걷기가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균형을 잡는 미세한 안정화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걷기만으로 어떻게 균형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하와 긴장,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뼈는 어떻게 강해지며 순간적인 반응 속도를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달 근력이 빠져나가는 75세의 신체를 걷기 하나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체역학적으로도, 수술 결과로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자들의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22명의 외과 의사들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9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며 직접 그 루틴을 테스트했습니다. 장수를 정복한 일본의 144가지 운동을 포함해 전 세계 297가지 운동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효과가 미미했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좀처럼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 운동이 딱 5가지 있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75세 이후에도 눈에 띄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근육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기에만 의존하는 대신 75세 이상의 모든 시니어들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필수 운동을 공개합니다. 특히 이 번운동은 우리가 41년 동안 테스트한 그 어떤 루틴보다 빠르게 소실된 근육을 재건할 수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론보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연구 출처는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걷기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신체 능력을 즉시 깨워줄 5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일자걸음, 힐투토 오킹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동작이 효과적인 과학적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를 텐덤 보행, 텐덤 오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운동은 75세 이후 급격히 쇠퇴하는 핵심 기능인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세프션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자신의 신체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거나 발을 쳐다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가면 고유 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말단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에 이 감각의 정확도가 약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면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불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 걸음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뇌와 신체가 더 정밀하게 소통하도록 강제합니다.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일직선으로 걷는 방식입니다. 지지하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계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벽이나 조리대 근처에서 시작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짚을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세요. 어깨를 펴고 바르게 선 뒤 약 4-5m 앞에 한 지점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발을 일직선으로 교차시키며 천천히 앞으로 걷습니다.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약 20걸음을 목표로 하루 2번 시도해 보십시오. 물리의학 및 재활 아카이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 8주간 일자 걸음을 연습한 시니어들의 동적 균형 점수가 19% 향상되었습니다. 동적 균형이란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때 필요한 균형 능력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혼잡한 공간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걷는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잠시 눈을 감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차단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는 실제 상황을 모방한 훈련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평지에서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발과 뇌의 연결을 재훈련하기 위해 이 운동을 기초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제 75세 이후 발생하는 전혀 다른 문제를 해결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더 강력한 건강 팁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4위는 의자 스쿼트, 체어 스쿼츠입니다. 이 운동은 노년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인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유명한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 연구에 따르면 도움 없이 앉고 일어서는 능력은 수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기간 내 사망 위험이 5-6배나 더 높았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필수적인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과 엉덩이 근육이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이라 부르는데 70대 후반과 8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노년학 저널의 연구는 75세 이후 매년 근력이 약 3%씩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이면 15%의 근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러한 쇠퇴에 맞서 싸우는 가장 기능적인 방법입니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차에서 내릴 때, 식탁에서 일어설 때 등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는 동작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엉덩이 너비로 평평하게 둡니다. 팔은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어줍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체중을 발 쪽으로 이동시킨 뒤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완전히 일어섭니다.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 후 통제력을 유지하며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근육은 내려가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주 3회 의자 스쿼트를 수행한 시니어들의 다리 근력이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보행 속도가 15% 빨라졌고 계단 오르기 능력이 22%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의들은 걷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거나 일어서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사회생활을 피하게 됩니다. 하루에 10회씩 2-3세트를 목표로 하십시오. 만약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처음에는 팔걸이를 밀고 일어나되 점차 의존도를 줄여가십시오. 최종 목표는 가슴에 팔을 교차한 채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쉬워지면 가벼운 물건을 안고 하거나 더 낮은 의자를 사용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걷기 운동이 완전히 놓치고 있지만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입니다. 3위는 서서 고관절 돌리기, 스탠딩 히프 서클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75세 이후 필수적인 운동으로 꼽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와 엉덩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비틀거리거나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근육들과 관절의 유연성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발을 옆으로 뻗거나 다리를 회전시켜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관절이 뻣뻣하고 안정화 근육이 약하다면 신체는 이러한 비상조치를 제때 취할 수 없습니다. 생체역학 저널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 고관절 가동성이 평균 20% 감소하며 이는 낙상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엉덩이 외전근의 약화가 70세 이상 성인의 낙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리 전체 근력이나 균형 테스트 점수보다 더 강력한 지표였습니다. 고관절 돌리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고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기 위해 안정화 근육들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수행하려면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합니다. 바깥쪽 다리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린 후 천천히 옆으로 그리고 뒤로 보낸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서 있는 다리는 단단히 고정하고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5회, 반대 방향으로 5회 실시한 뒤 다리를 바꿔 반복합니다. 핵심은 가능한 한 크게 원을 그리되 천천히 통제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노아와 노인병 학술지에 실린 임상시험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고관절 돌리기 같은 가동성 운동을 한 시니어들은 3개월 후 측면 안정성이 31% 향상되었습니다. 측면 안정성은 옆에서 밀거나 당겨졌을 때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능력입니다. 또한 방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반응 속도도 약 20% 빨라졌습니다. 전문의들은 75세 이후 고관절이 신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릎이나 허리에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게 해주는 것은 고관절입니다. 걷기는 고관절을 앞뒤로만 제한적으로 움직일 뿐 관절의 완전한 가동성을 유지하거나 필수적인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관절이 굳어있는 아침과 잠들기 전에 이 운동을 하십시오. 당신의 고관절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끔찍한 낙상 사고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상위 두 가지 운동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다음 운동은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2위는 등척성 벽 밀기, 아이서맨닉 올포시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75세 이상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운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관절의 실제 움직임 없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년층에게 기존 운동이 줄 수 없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관절에 매우 안전합니다. 충격이 없고 통증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도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특정 유형의 근력을 기르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응용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훈련은 70세 이상 성인의 근력을 35% 증가시킨 반면 전통적인 저항 운동은 22% 향상에 그쳤습니다. 낙상 예방과 관련해 더 중요한 점은 등척성 그룹이 힘 생성 속도에서 40%의 향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힘 생성 속도란 얼마나 빨리 힘을 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벽 밀기는 코어, 가슴, 어깨,
그리고 몸통 전체의 안정화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넘어질 때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 방법은 팔 길이만큼 벽에서 떨어져 섭니다. 양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댑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전력을 다해 벽을 밉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과 어깨가 작동하며 다리가 바닥을 단단히 지지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10초에서 15초간 최대한 힘껏 밀면서 정상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강도를 즉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 더 세게 밀면 됩니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단 12분이 등척성 운동만으로도 65세 이상 성인의 혈압, 골밀도, 근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활동 중 안정감이 높아졌고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운동이 손에서부터 팔, 어깨, 코어를 거쳐 다리까지 이어지는 모든 근육사슬을 훈련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근육이 협응하여 동시에 힘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는 넘어지지 않으려 버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조리대나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대해 10에서 15초간 최대의 노력으로 힘을 쏟는 것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75세 이후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그 어떤 운동보다 중요한 한발서기, 싱글 레그 스탠스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니어 피트니스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을 꼽을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너무 기초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7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10초간 한 발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 기간 중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확률이 18% 더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발 서기를 못하는 경우 심각한 낙상을 겪을 위험이 3배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발 서기 훈련만으로 75세 이상 성인의 낙상 위험을 43%나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의 운동으로 43% 감소라니 다른 어떤 단일 개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 발 서기가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균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엉덩이 안정성, 코어 활성도, 발목 근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걷기 역시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인 한 발 서기 과정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동안 다른 쪽 다리로 잠시 균형을 잡습니다. 각 다리가 개별적으로 강하고 안정될수록 보행은 더 안전해집니다. 제대로 수행하려면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한쪽 발을 바닥에서 3에서 5cm 정도만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하는 쪽의 엉덩이, 무릎,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십시오. 각 다리로 30초씩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너무 어렵다면 가능한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수행하십시오. 전문의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할 때,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음식을 데울 때를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으로 추천합니다. 기존 습관에 끼워 넣어야 꾸준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연습할 경우 단 4주 만에 한 발 서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행 속도도 빨라졌고 서 있을 때 몸의 흔들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접은 수건 같은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수행하여 난이도를 높이십시오. 이러한 발전 단계는 균형 시스템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당신을 보호할 신경회로를 계속 구축합니다. 전문의는 왜 걷기가 이 운동을 대체할 수 없는지 중요한 지점을 지적합니다.
걸을 때는 한 발로 지탱하는 시간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은 단일 다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30초 이상 한 발로 버팀으로써 신경계가 모든 안정화 근육을 완전히 가동하고 하루 종일 당신을 보호할 근지구력을 기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어도 한 발로 5초를 버티지 못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이들이 바로 높은 선반에 물건을 꺼내거나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걷기 능력은 실제 필요한 균형 능력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발 서기가 1위인 이유는 걷기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빈틈을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75세 이상 시니어의 독립적 생활과 치명적인 낙상 예방을 위해 필수로 꼽는 5가지 운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며 반드시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 걷기만으로는 신체 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고유 수용 감각,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 고관절 가동성, 몸통 근력, 그리고 한발 균형 능력은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소식은 이 5가지 운동을 모두 합쳐도 하루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몸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동작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할만하다고 느껴지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추가해 나가십시오. 전문의들은 1위 운동인 한발서기를 하루 3번 하는 것만으로도 동년배 대다수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운동에 투자하는 1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은 단 하나뿐이니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개한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으로 오늘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